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책을 다 봄노래까지 마치신 후에 조금 더 뭔가 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비브라토를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브라토는 난 정말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을 위한 보너스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이 책에는 내용은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요.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뭐 잠깐 이렇게 보고 따라 하시는 것만으로는 이것은 좀 완성시키기는 어렵기는 한데, 좀 몇 달 정도의 좀 계획을 가지시고 좀 멀리 바라보시고 꼼꼼하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터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비브라토에 대해서 좀 오늘은 살펴보겠는데요. 비브라토라는 건 뭐냐 하면은 노래할 때 이렇게 음을 이렇게 떨리게 만드는 바이브레이션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수들 노래하는 걸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바이브레이션을 넣고 노래를 부르듯이 바이올린 연주도 역시 대부분의 곡들을 다 연주자들은 비브라토를 통해서 음을 좀 흔들면서, 뭐가 달라지냐 하면 소리 자체도 좀 달라지고요. 훨씬 더 음악적으로도 좀 풍부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좀 다른 점입니다. 근데 간혹 작곡자에 따라서 이 곡은 비브라토를 안 넣었으면 좋겠다, 뭐 아주 심플하게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는 논 비브라토라는 말을 악보에 따로 표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말이 따로 있지 않는 이상은 이미 작곡을 하는 사람도 비브라토를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곡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브라토를 하는 것을, 비브라토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음정을 짚고 네, 이렇게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흔들어서 음에 뭔가 이렇게 파장을 생기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비브라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흔드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그 전에 사실은 굉장히 무수한 단계별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요, 비브라토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원래 짚고 있는 음과 그것보다 약간 낮은 음을 섞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대해 보자면, 만약에 예를 들어 도샵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음과 이런 약간 낮은 음을 섞어서 이런 이제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계별로 이제 차근차근히 연습을 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비브라토를 하기 좋은 손가락은 2번 손가락이나 3번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시작을 하실 때도 뭐 3번 혹은 2번 선호하시는 거 아무거나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2번 손가락부터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정을 너무 낮은 음정, 제자리 음정도 좋지만 샵을 가진 도샵, 파샵 이런 음정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도샵,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음정을 한번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음정을 짚을 때는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꺾여져 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그런데 이 첫 번째 관절이 거의 펴질 때까지 이 손가락을 약간 눕혀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정을 모두 다 시킨 채로 얘만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요, 약간 이렇게 얘를 중심으로 한 연결된 모든 것들을 뒤로 빼줍니다. 단 어디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냐면 엄지손가락이 닿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음정을 잡고 있는 이 위치 자체는 움직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포인트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뒤로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줄 때는 원위치, 그 다음에 다시 눕혀주고 원위치하고 눕혀주고 원위치를 해보면 소리를 내봤을 때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소리를 굉장히 느리게 규칙적으로 만드는 연습을 처음에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다른 손가락도 마찬가지고요. 레라면 1번 손가락,
네, 이때 낮은 음과 높은 음이 있는데 높은 음이 맞는 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확한 음정의 위치 있죠. 그 음정이 높은 음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야 음정이 맞게 들리는데요. 이렇게 파장이 나왔을 때. 그런데 음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낮은 음이었을 때 음정이 맞는다. 그렇게 되면 세웠을 때 음정이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빨리 해봤을 때 레가 샵도 아닌 것이 제자리도 아닌 것이 굉장히 어중간한 음정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살짝 낮게 짚어서 원래 음정을 짚은 그냥 이 올바른 음정을 짚은 상태에서 눕혀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부려진 상태가 맞는 음정, 편 상태가 이 음정보다 살짝 낮아지는 음정, 그렇게 두 가지가 교차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새끼손가락은 처음부터 이 연습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보다는 나중에 1, 2, 3번 손가락을 거의 완벽한 비브라토를 할 수 있게 됐을 때 같은 방식으로 그때 하나 그냥 추가해주는 식으로 연주하시는 방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부분에서 그 연습을 이제 조금씩 빠르게 반복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규칙적으로 좀 명확하게 들릴 정도로 이게 잘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더 빠르게. 자,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이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이 움직임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든 후에 아주 빠르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인위적인 컨트롤 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빨라지는 상황이 옵니다. 이 정도의 템포가 나왔다면 그때부터는 여기를 짚고 있고 그 옆에 받치고 있는 엄지손가락 이 두 포인트만 제외하고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흔들어주는 느낌으로, 하지만 잘 들어봤을 때 이 파장은 좀 고르게 나오게 계속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연습했던 것처럼 뭐 도 제자리 해본다면 네, 이런 식으로 비브라토를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상황이 이 파장을 연습을 하다가 천천히 하는 거는 좀 처음에 몇 번 해보시면 될 수가 있는데 몇 번 해본 다음에 조금씩 빠르게 만약에 이렇게 바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시다 보면 굉장히 잘 안 되실 거예요. 규칙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너무 손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첫 주는 아주 느리게, 두 번째 주는 그거보단 조금 빨리 이렇게 아주 좀 시간에 여유를 두고 비브라토 연습은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내용은 책에 넣으면 좋지만 어떤 악보화시키기도 굉장히 악보화시키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너무 완성될 때까지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교재를 이 교재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재에서도 별로 비브라토에 대한 방법 자체를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교재는 흔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빠르게 해주시는 걸로,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서 한 손가락만 한번 보여드리면요, 연습 방법을. 자, 다른 줄로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상황까지 아주 차근차근 연주를 해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한 음씩 하는 것이 비브라토가 좀 완성이 된다 싶었을 때 이제 원래 있는 어떤 곡 같은 걸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그냥 스케일 연습, 음계 연습을 이렇게 손가락을 짚으면서
비브라토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확실히 비브라토로 없이 이것과는 좀 느낌의 차이가 확연하게 좀 드러납니다. 이 연습이 끝나면 우리 취미 바이올린 책에도 굉장히 그 비브라토 연습하기에 좋은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곡들 중에서 79페이지에 나오는 녹턴하고 95페이지에 나오는 아리오소 이런 곡이 굉장히 좋은 연습곡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목표는 긴 음표에서만 넣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긴 음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2번, 3번 손가락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을 하나 정해두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뭐 2박자 이상 되는 음에 비브라토를 넣겠다. 아니면 그게 너무 어려우시면 처음에는 그냥 3박자 이상, 아주 여유가 많을 때만 비브라토를 넣어보는 연습. 자, 2박자 이상을 넣는 연습을 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녹턴을 해보는 겁니다. 79쪽. 여기까지 봤는데요. 굉장히 긴 음표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비교적 우리가 흔들기에 좋은 손가락 번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주를 이렇게 비브라토 연습을 좀 해보시는 응용곡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곡 정도만 더 보겠습니다. 95쪽에 나오는 아리오소를 보시면은 이 곡에서도 특히 앞부분이 2박자 반짜리의 박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비브라토 연습을 해보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뭔가 팁을 드리자면 7, 8, 9 9번째 마디에 레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연주를 할 때 8마디부터 나가보자면 이렇게 개방현으로 연주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럼 개방현은 비브라토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를 흔들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비브라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 하냐면은 이걸 연주를 하면서 옆줄에 라줄에서 3번 손가락을 짚으면 레잖아요. 그러니까 요 레보다는 한 옥타브 위에 레인데 이거를 긋는 동시에 여기서 비브라토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 좀 궁금하시죠? 자, 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자, 그냥 이런 음인데요. 옆줄을 같이 짚고 비브라토를 해볼까요? 뭔가 약간의 파장이 생깁니다. 뭐 직접 그 음정을 짚은 채로 하는 정도의 비브라토 정도의 효과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그 바이올린의 음이라는 것이 레를 소리를 낸다고 해서 단지 레 혼자만 울리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줄이랑 뭔가 얘랑 그 연결이 된 화음들이 미세하게 같이 울림이 생깁니다. 이 악기 속에서. 그런데 이 옆줄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 줌으로써 이 음정에 해당되는 이 음정에 약간의 뭔가의 울림의 파장이 뭔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것과 이렇게 하는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그리고 영상 같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연주를 하는 동영상 같은 것들을 요즘은 많이 참고로 보시는데 느린 곡 같은 거 연주할 때 뭐 특히
좀 느린 악장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많이들 연주를 하시고 수직기 교재에도 나와 있는 바하의 2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있죠? 이 악장은 너무 빠르고요. 이 악장의 2악장 곡이 이렇게 시작하는 곡이 2악장인데 이런 악장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비브라토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자꾸자꾸 그런 비브라토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연구를 해보시면은 확실히 좀 더 발전의 속도가 좀 더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개방현에서 다른 줄을 비브라토로 하고 있는 모습도 어떤 곡에서는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실제로도 자꾸자꾸 비브라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은 훨씬 더 풍부한 소리 또 풍부한 표현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려운 연습이지만 비브라토 연습도 꼭 해보시면서 앞으로 더 수준 있는 연주를 해보시기 바랍니다.